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죠. 자, 내일은 이재명 도지사의 형 정신병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그 유튜브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죠. 이재명 형 이재선 씨가 자신의 입으로 그 의사 누구죠? 백기주죠. 전문의로부터 내가 약 처방을 받은 적 있다. 약 받은 적 있다. 이렇게 자신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한 녹취가 유튜브에서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 이재선 형님에 관련한 그런 정신병질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도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 앞에 잠깐 띄워줬죠. 그리고 그 장신중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법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직후에도 한나라당 쪽에 공천 신청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선 행정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난 겨울 추워 죽겠는데 김선 행정관이 하도 열받게 해서 그렇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 상당히 재주가 있는 분이 김선 행정관인 것 같아요. 자, 그때 김선 행정관의 정체라든가 김선 행정관의 인맥관계, 지역열이라든가 홍영표 현재 당대표, 양향자, 정청래, 그리고 양원보라는 JTBC 기자와의 관계, 그리고 점례라는 악플러, 그 다음에 가장 쇼킹한 일베스럽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을 해대는 고미애비라는 인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트위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트위터 내용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영상 앞에 잠깐 일부 한두 개, 수십 개가 되는데요. 한두 개 한번 띄워봤는데요. 자, 이런 고미애비하고의 이런 패륜적인 트위터리안, 이런 사람들과 인적관계가 친밀했다. 그리고 한강썰롱이라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사적 모임을 한 이런 김선 행정관이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책이 뭡니까?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여론과 국민이 뭘 고민하고 있고 국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여론들을 취합해서 청와대에서 수집해서 대통령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분노를 했냐면 김선 행정관은 이재명의 반대세력 정파예요. 이재명을 엄청나게 싫어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까? 하니까 금문 똥파리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수집해가지고 문재인의 귀를 막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제가 앞에 김선 행정관의 그런 트위터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에게 아부하는 아부덩어리 글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추앙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이 김선 행정관, 이 아부덩어리들이 주변에 인해 장막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해 장막을 제거하라, 해고하라, 이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붙어 있어. 제가 지난 영상에 매주 영상 올릴 때마다 김선 행정관을 언급한다고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재판에 집중하고 너무 긴박하게 흘러가니까 내가 김선 행정관을 깜빡 잊고 있었어. 앞으로 계속 말할 거야. 이 여자. 자,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는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11시 30분 라이브, 청와대 라이브를 방송하는데 여기에서는 김선 행정관하고 고민정 부대변이 나오고 성정아 행정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실무자 초청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통 창구라는 거죠. 이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입니다. 이것이 2018년 12월 28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편을 한다. 저는 제가 그 영상을 김선 행정관을 해고하라 이 영상을 올린 이틀 만에 갑자기 방송을 중단했어요.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 이것을. 왜? 12월 31일이 평일이고 5일이나 남았는데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중단했다는 거죠. 제가 김선 행정관을 제목을 걸고 유튜브 찍은 건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김선 행정관은 미디어 소통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이 사람이 트위터 파워트리언 아닙니까? 32만 명, 33만 명을 팔로워로 가지고 있었던 트위터 라인입니다. 이 김선 행정관이. 그런 사람이 그 특기를 밥 먹고 트위터하고 양양자 빨아주고, 찰, 이따위 짓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급 행정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특기가 뭡니까? 무슨 전문 소양이 있습니까?
이는 소통에 능하다 해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맥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차분하게. 릴렉스. 자, 이런, 자, 김선행 장관이,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고민정 부대변은 KBS에서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앵커야. 그리고 정의승 다음에서 엄청나게 전문가야. 소통 분야에. 그런데 이 김선행 장관은 도대체 누군지 내가 포털을 검색해보고 구글, 네이버, 다음, 외국 사이트까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검색되는 건 뭐냐? 김선행 장관이 일베스러운 단어를 썼다. 고미애범이라는 이 패륜하고 친밀했다. 그리고 정청래하고 친하다. 그 다음에 뭐 양양자, 홍영표, 이정열, 점내 이런 애들 이 금문 똥파리들하고 친한 애다. 이런 정보밖에 검색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청와대에 입성한 인물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문회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양적 정도는 청와대에 게시하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영상을 찍고 올려서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이 저는 중단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유튜브도 볼 거 아니야. 미디어 소통 센터장이니까 페이스북에서 여론, 트위터의 여론, 자신의 여론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제가 왜 열받아서 다시 이 영상 김선행 장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자,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3월달이죠? 지금 3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다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일개 국민이 김선행 장관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김선행 장관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을 갖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걸 아마 자기도 자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위축되고 방송을 청와대 라이브 9시 30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김선행 장관? 당장 나오라고 제가 했죠. 근데 아직도 붙어있어.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 비싼 봉급받고 자신이 해야 될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 이게 3개월 차 접어들 때까지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의 임무는 지금 청와대 라이브 방송 손통 행정관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건데 3개월 동안 꽁돈 받아먹고 국민의 세금을 축 내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청와대 라이브는 국민의 소통,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 실무자들이 와서 대담 형식으로 말하는 거였죠. 제가 다시 왜 이거를 거론하냐면,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 그 청와대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것을 유튜브에 옮겨놨어요. 근데 청와대 그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명이냐면 13만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13만 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라이브 이걸 조회하는 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TV 직캔디 조회수보다 낮아요. 3천, 4천, 2천, 이 조회수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전파 낭비 아니냐. 청와대 미디어 소통센터 이것들 제대로 하는 거 맞냐.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냐. 하니까 일주일 전에 왜 이렇게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유튜브에 올렸어. 청와대에 있는 그 영상을. 그런데도 13만 명이 넘는 청와대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가 캔디 방송보다 조회수가 낮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분석을 했다는 거야.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에서 분석한 내용을 일주일 전에 말을 했는데 분석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핑계를 댄 거야. 김선행 장관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이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입니다가 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 나름대로의 분석, 원인.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일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 번째,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표현 방식이 좀 한계가 있고 설명의 방식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에 참 열받았는데 마지막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라는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튜브는 사상 최악의 필터 버블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다. 즉 국민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걸러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유익한 정보를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편향된 정보의 버블이 뭡니까? 버블 세탁소입니까? 자, 버블 거품. 이 편향된 정보 거품 안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이 거품 안에 갇히게 해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유튜브다. 우리의 이런 설명,
이런 이 디지털 소통 센터에서 일하는 정책,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 고민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김선 행정관은 들으세요.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 진행하는 부대변인 김선, 고민정, 그리고 송정아 행정관 들으세요. 송정아 행정관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국민소통 전문가야. 그리고 해외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야. 그리고 고민정 씨는 1979년 배우자 남편 조기영 신이야. KBS는 이름을 날리신 분이야. 김선 행정관 뭐예요? 당신은? 당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니까. 당신의 정체가 누군지. 당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당신이 신분 세탁을 하고 계정 폭파하고 들어간 그 잔재물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남긴 명언들이 뭡니까? 찰스, 일베 용어들 구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 욕하는 거 읽어드릴까요? 이런 자격 미달, 인성 미달의 인물을 상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토론해야 되는지 한심하다. 이런 자격 미달, 인성 미달, 이재명.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집중적으로 갑자기 부각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분당 경찰서장 유현철이죠. 이 태극기 부대. 이 아부 수사에 대해서 정부는 태극기 부대 일원인 분당 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하라. 이런 청원을 올렸는데 2018년 11월 5일날 1374명이 청원이 돼 있었는데 이 글 삭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삭제 사건의 주범으로 당신을 지범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되거나 이 사건이 진정이 되면 반드시 고발을 해가지고 이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것은 범죄예요. 범죄. 직권남용인 것이죠. 이것이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이가 이걸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뭐 중요하게 치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고발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자. 원인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제가 아니면 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추적하다 김선 행정은 당신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됐다. 그리고 이 청와대 라이브 11시 30분이 인기가 없는 이유,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로, 먼저 김선 행정관은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담당, 이 국민 소통,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도 아니지,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내 몸 한 맘 바쳐가지고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 시청률이 작다. 인기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아닙니까? 비서관,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국민과 맞닿아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국민의 가장 가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곳을 캐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게 하는 주체 세력이지. 당신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꼬나봉이고 떨거지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냥 행정관입니까? 이따구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11시 청와대 라이브를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쳐다보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주인 정신이 아닌 어디 남 몰라라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이런 미친 청와대 구성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의 소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리고 소통 전문가라면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 상대방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통의 상대방인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가렵고 지금 필요로 하고 다급한 문제,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정부 지도자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게 국민소통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이 소리는, 이걸 못한다는 소리는 소통 전문가로서의 김선 행정관이 이런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가 아니란 뜻이야. 디지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또는 언론, 신문 이런 상에서 회자되는 국민의 여론을 캐치하고 수집하고 판별해서 선별하고 이럴 할 능력이 없는 전문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세요. 김선 행정관. 기껏 전한다는 것이 똥파리들의 의견, 대먹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기막는 그런 여론이나 수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라이브가 폭망한 이유,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킬레스건, 바로 김선 행정관 당신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신뢰롭지 않은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당신의 같은 정체불명 패륜적 행동을 하는 많은 국문 똥파리들과 어울려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같이 밥 처먹고 히히덕거리고 크크크 하고 이런 인간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앉아있으니 어떤 국민이 당신을 믿고 의견을 나누고 싶겠어요? 그 면상 바닥을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고 청와대 라이브가 다시 국민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김선 행정관 당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당신같이 일배용어를 쓰고 정치 편향적이고 같은 진보 세력으로서 이재명령 보십시오. 5년, 10년,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심지어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심지어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점령한 지역, 탄약고가 있어가지고 20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단 돈 몇 푼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문제, 세금 아끼고 전략해서 국민의 20년, 30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소통 아니에요? 김선 행정관? 당신이 뭘 알아요, 소통에 대해서. 한쪽은 많고 한쪽에 국문 똥파리들 소리나 듣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 길을 가리고 알려주는 게 소통입니까? 청와대 라이브 폭망 이후 결론, 김선 행정관 당신 같은 비전문가 소통 장애자들 때문입니다. 아셨어요?